참 희한한 게 이런 투자 상품은 귀신같이 사람들 귀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전형적인 다단계 형식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빅벤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매번 말로만 영상을 자주 찍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점점 더 여의치 않네요. 어떻게 보면 좋으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바쁘니까, 아니면 또 조금 안 좋게 보면 약간 게을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사안과 유사한 폰지 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폰지 사기란 뭐냐? 일종의 돌려막기 사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투자 상품이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매달 아니면 하여튼 주기적으로 매달 수익률을 배분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나 수익률이 높아. 은행에 그냥 내 돈을 예금했을 때보다 수배, 수십 배의 수익이 나와요. 물론 그런 게 많을 수는 있죠. 주식을 하든 요즘 코인을 하든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나요? 아니죠. 많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기예요.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걸 폰지 사기래요. 돌려막기. 그럼 이걸 어떻게 수익금을 매달 주냐?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돌려막는 거예요. 받아서 수익금 조금 주고, 받아서 수익금 좀 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원금은 쌓이죠. 원금을 예를 들어 1억 받으면 매달 수익금으로 1%를 주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거나, 적어도 원금의 손실이 보장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아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총책이 10명을 모았어요. 그럼 원금 10억이죠? 10명한테 100만 원씩 주면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뒤 9억 9천이 남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단적인 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9억 9천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흥청망청 쓰고, 자기 나름대로 또 본인 투자를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하냐? 그리고 폰지 사기는 도대체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폰지 사기라고 많이들은 들어보셨고, 폰지라는 게 뭐냐? 뭘까요? 폰지라는 거는 저도 찾아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1920년대 이탈리아에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폰지가 몬트리올 어떤 은행에서 근무를 했어요. 직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의 이자율이 주변 은행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 예를 들어 옆에 은행들은 다 연이율이 5%인데 우리 은행만 연이율이 10%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직원은 잘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은행장이랑 이제 임직원들이 폰지 사기를 한 거예요. 폰지 사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엔 폰지 사기라는 말이 없으니까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돌려먹고.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걸 이자로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투자 원금을 수익금으로 이렇게 더 준 거예요. 10%씩. 그래가지고 이 은행장이랑 임직원들이 이제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됐죠. 근데 폰지가 이걸 보고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기를 친 거예요. 우편 발행, 예전에는 우편 발행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어떠한 그럴싸한 투자 상품을 만든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원금을 다 모은 다음에 배당금, 수익금 형식으로 조금씩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어떤 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이고 되게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믿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런 투자 상품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귀신같이 사람들 귀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전형적인 다단계 형식으로 가요. 다단계 형식으로 가는데, 이제 이 폰지 사기가 더 성행할 수 있는 이유는 수익금도 주지만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그 모집해온 사람들한테 별도의 수수료를 줘요. 다단계죠. 네.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형적인 게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조이팔 사기 사건. 경찰이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액 4조 원을 낸 희대의 사기꾼 51살 조희팔 씨입니다. 요즘엔 제2의 조이팔 사건이라고 해서 V글로벌 사건도 터지고 제가 했던 사건들도 여러 있고, 근데 이런 사기들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공통된 점은
수익률이 높아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초반 최소 몇 달 아니면 최소 1, 2년은 수익금이 약속된 대로 다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큰 파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한 명 1억 받은 것보다 100명 1억씩 받아서 100억 모으고 수익금 나눠주는 게 훨씬 많이 남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뭐 그래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선물, 어떤 펀드 이런 상품을 뭐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해. 근데 요즘은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를 해요. 이것도 그냥 내가 그럴싸한 투자 상품, 뭐 선물 아니면 뭐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든 게 아니라 코인을 만들고 코인을 발행하고 아니면 상품권을 어디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꽤 짭짤하다 뭐 등등 별의별 사기 물품이 다 있어요. 뭐 포항 사건에서도 봤죠. 무슨 과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별의별 상품 다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요새 무슨 사건들이 있냐. 체험단 아시죠? 체험단.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 광고 체험단이든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러니까 체험단을 모집을 하는데 어떤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을 볼 때마다 뭐 예를 들어 10,000원의 수당을 줘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그 동영상을 볼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몇백만 원을 내라고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그 동영상을 예를 들어 한두 달 보면 자기가 그 교육비로 낸 명목 예를 들어 300만 원을 금세 뽑을 수 있어요. 내내 이거 300만 원 내고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수당이 나와요. 매일 뭐 1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뭐 30일이면 3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또 희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단이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평가단이 많으면 좋죠. 많이 모아오라고 해요. 모아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수당을 줘요. 똑같죠. 똑같은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 사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폰지 사기는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